안녕하세요. 핀문스테입니다. 오랜만에 복귀해서 멋지게 올킬하고 싶었으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날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이미 끝난 경기들 아쉬워해서 뭐하나요? 서서히 감 잡아보면서 나아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제가 러셀 마틴 감독의 사우스햄튼을 얘기할 때 마치 지난 시즌에 콤파니 감독의 벌리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콤파니 감독의 벌리도 시즌 중반까지는 챔피언십 리그에서 보여주었던 전술을 고수했다가 결국 중후반기에는 실리적인 전술로 바꾸면서 승점을 쌓기 시작했었는데, 러셀 마틴 감독은 과연 어느 시점에서 현실과 타협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워낙 공격적인 전술을 보이며 과거 챔피언십 리그 팀들의 감독을 맡았을 때에도 수비 전술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감독이다 보니 프리미어 리그에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리그에서 1승 1무 9패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의 리버풀은 저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르겐 클롭 감독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이죠. 노팅엄전 1패가 유일한 노게티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공식팀 17경기에서 15승을 기록했습니다. 우위매치 브레이크 직전 빌라전에서 부상을 당한 아놀드가 복귀하지 못했지만 예전에도 아놀드가 없을 때 코너 브래들리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대체해주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놀드의 부재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나이지만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벌써 10-10을 달성하며 여전히 팀의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는 이번 A매치 브레이크 기간 푹 쉴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살라가 이번 소튼전에서 어시스트를 추가할 시 리버풀 커리어 100도움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200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또한 살라는 소튼의 킬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좋은데요. 소튼전에 11번 출전하여 7골 4도움으로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를 기록 중입니다. 일베 얘기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 바로 결론을 내보면 리버풀이 원정이긴 하지만 러셀 마틴 감독이 이번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도 자신의 전술 프로세스를 고수한다면 리버풀의 완승으로 끝날 매치업이라 생각해 리버풀의 마인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입스위치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과거 맨유의 유스틴 감독과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수석 코치직으로 있었던 키어런 맥케나 감독은 3부 리그 팀이었던 입스위치의 주입봉을 잡은 지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고속 승격을 습했습니다. 얼마 이후 리그 9경기에서 0승 3무 5패로 출발했으나 최근 레스터와 1대1 무승부, 그리고 직전 경기였던 토트넘 원정에선 1대2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토트넘전에 재미를 봤던 역습 전술이 이번 맨유의 경기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맨유는 지난 9라운드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한 이후 테나 감독을 경질했고 반니스텔로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치른 공식전 4경기에서 3승 1무 0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스포르팅의 감독 후벤 아모림을 선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아모림 감독의 새로운 전술 시스템이 맨유에 얼마만큼 잘 입혀졌을지가 관건입니다. 아모림 감독이 스포팅 시절 백스리 기반의 포메이션을 사용했었는데요. 맨유에게 백스리 포메이션은 상당히 낯선 포메이션이지만 아모림 감독이 워낙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잘 이끌어내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좌우 윙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마 디오고 달로와 마즈라이가 아모림 감독 전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맨유로 합류한 우가르테는 과거 아모림 감독과 스포르팅 시절 최고의 궁합을 보였다는 점 역시 기대가 큰 부분이고요. 아모림 감독이 과연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 10년 넘은 맨유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테나 감독도 아약스에서 큰 기대를 받고 왔던 감독이었고 끝은 나빴지만 적어도 첫 시즌은 나쁘지 않게 했었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데뷔전 승리를 기원하며 맨유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나폴리에서의 첫 경기였던 개막전 베로나 원정에서 3대0 충격적인 패배로 시작했지만 이후 리그에서 8승 1무 0패를 기록하며 세리에에서 콘테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아탈란타에게 0대3 대패, 그리고 직전 경기 인테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인테르가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단독 1위 자리를 내어준 상황이지만 오늘 경기 승점 3점 획득 시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콘테가 백스리 전술만 사용하는
또는 고집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로나전에 백스리로 나왔다가 두드려 맞은 이후 나폴리의 상징 같은 포메이션인 4-3-3 전술로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경기들에선 아시다시피 좋은 성적을 냈고 스팔레티 감독의 4-3-3과는 전혀 다른 역습 위주의 전술이지만 이 전술에서 흐비차가 다시 나폴리의 에이스로 살아났고 루카쿠는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스탯상으로는 리그에서 4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그래도 제 역할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마는 이번 이적창에서 지출액이 1억 유로에 육박할 정도로 오랜만에 정말 많은 돈을 풀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데로시 감독이 지난 시즌 중도 부임하여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었지만 이번 시즌 초반 완전히 폭망해버림에 경질되었고 후임으로 이반 유리치 감독을 선임했지만 4승 3무 5패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며 또다시 경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A매치 브레이크 기간 새롭게 선임한 감독이 지난 시즌 칼리아리를 잔류시키며 은퇴를 선언했던 라니에리 감독인데요. 벌써 로마 감독으로만 3번째 부임입니다. 지난 2019년에 6개월 단기 계약으로 선임되었을 때도 6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며 이번 시즌까지만 로마 감독직을 맡게 된 라니에리 감독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까요? 헤르비 데 솔레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중부를 대표하는 두 팀의 맞대결은 상당히 치열한 편인데 나폴리 홈에서 치러진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나폴리가 3승 3무 0패로 앞서 있습니다. 나폴리가 최근 어려운 일정의 연속인데 지난 2경기에서 승점 드랍을 하면서 1위 자율 대비를 내어준 상황이고 로마는 이번 시즌에만 벌써 3번째 감독 교체에 라니에리 감독의 첫 경기라는 점에서 나폴리의 승리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첫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리그 개막 이후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불안한 출발을 했던 빌바오였지만 이후 일정에서 승점을 차곡히 쌓아가며 현재 5승 5무 3패로 리그 6위를 기록 중입니다. 빌바오가 스쿼드 뎁스가 얇은 팀이고 이번 시즌은 유럽 대항전 일정을 당행하면서 체력적인 이슈가 보이긴 하지만 패배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끈끈한 팀입니다. 물론 최근 리그 3경기에서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요. A매치 브레이크는 빌바오 정도의 팀에겐 꽤나 달콤할 수 있었던 것이 주전 선수들의 자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니코 윌리엄스와 파레데스, 비비안 센터백 듀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알가시 감독의 소시에다드는 리그에서 5승 3무 5패로 8위를 기록 중입니다. 개막 이후 리그 7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최악의 출발을 했으나 최근 다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으로 아틀레티코, 지로나, 세비야, 바르샤를 상대로 승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 특히 직전 라운드였던 바르샤와의 경기에선 실리적인 전술로 선보이며 베케르의 결승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가시 감독을 얘기할 때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어떤 팀을 상대로도 크게 흔들리는 경기가 없고 늘 언제나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물론 득점 탄세에서 불응한 날은 어쩔 수가 없지만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오야르사발이 지난 시즌부터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의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가 찬스 대비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죠. 스페인 바스크 지역을 대표하는 두 팀의 더비 경기이고 최근 두 팀의 30번의 맞대결에선 소시에다드가 12승 7무 11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긴 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맞대결 전적인데요. 하지만 빌바오의 홈인 산 마메스 구장에서 빌바오가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며 이런 대형 라이벌 더비는 저는 홈팀의 승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빌바오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